정유라 씨가 최근에 아주 그 손모씨라는 사람으로부터 이상한 전화를 받아요. 네. 그죠? 그렇죠. 9월 30일이에요. 예. 김한수라는 전 청와대 행정관, 네. 박근혜 정부 당시에 청와대 네. 행정관. 네, JTBC가 대한. 입수한 그 태블릿 PC를 개통했던 사람은. 그죠? 네. 그 사람이 왜 검찰하고 딜을 했다. 딜을 했는지를 검찰하고 설명하는 아주 핵심 키를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전체 통화를 들어보면 거짓말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구체적인 팩트들이 다 맞습니다. 네. 요거는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걸 한번 중요한 핵심 인터뷰만을 한번 들어보시죠. 그 딜을 했다는 내용이 뭐예요? 딜을 했다는 내용은 네. 제가 기억에는 아마 그 김한수가 제가 아까도 뭐 좀 문자 얘기했지만 청와대 특활비 아마 갖다 쓴 게 있는 것 같아요. 횡령을 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마 몇 억을 횡령한 것 같아. 예, 내가 알기로는 몇 억을 횡령을 했어. 예. 그래가지고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횡령을 해가지고 그 돈을 그러니까 그 돈을 횡령한 거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네. 그냥 김한수가 더 이상 발언을 하지 않고 네. 그 검찰에서도 더 이상 찾지 않고 네. 왜냐하면 이미 나타났는데 그죠? 찾고 말고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미 나타난 사람이니까 구속을 했으면 되는데 그거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그냥 검찰에서 이 사람을 구속도 안 하고 찾지도 않는 상태로 그냥 놔둬버린 게 딜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김한수가 검찰에 뭘 해준 거예요? 안 나타난 거. 안 나타난 거라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김한수가 더 이상 안 나타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증언, 자기 거, 그러니까 태블릿이 자기 거고, 이걸 왜 태블릿을 개통했고,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이게 거기에 나타났고, 예를 들면, 이 태블릿의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걸 김한수가 증언을 한 적이 있어요?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왜 내가 아까도 거짓의 산이, 그러니까 옛날에 그 정규재 씨가 거짓의 산으로 뒤덮였다라는 막 표현을 막 쓰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처럼 누군가가 나타나가지고 그러니까 김한수가 나타나가지고 이 태블릿 PC가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됐는 거니까 사실은 어떻게 사용을 했던 거다 내가 예를 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증언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 파일 내용은 아마 이제 들으셨을 텐데. 제가 알고 있는 팩트는 창조경제 홈페이지 그 사업에 그러니까 홈페이지 총 사업비가 이제 3억 4천인데 그렇게 그러니까 되면은 청와대 이제 그 특활비를 횡령한 게 아니라. 네, 특활비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언론에 보도된 거는 이제 그때요. 그러니까 이 국정농단 사건 한창 막 수사 들어갈 때 그때 조선일보가 특종으로 보도한 게 김한수가 그 차은택의 그 회사로 창조경제 홈페이지 사업 3억 4천짜리를 수의계약으로 넘겨버렸다. 그래서 청와대 내에서 여러 사람이 문제 제기했는데 김한수가 야 홈페이지는 내가 잘하니까 건드리지 마. 이래가지고 아무도 못 건드렸다. 근데 이게 2천만 원이 넘어가면은 수익액이 안 되잖아요. 공모해야 되는데 요걸 3억 4천짜리를 잘랐다. 2천만 원씩 14개로. 예. 그래서 이게 걸렸는데 이 당시 제가 제보받은 거는 이게 벌써 9월쯤에 걸려서 김한수가 9월에 그때부터 김한수는 청와대에 완전히 몽유병 환자처럼 제정신 아니고 왔다 갔다 했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검찰에 걸려서 협박을 받아서 태블릿 조작에 가담을 했고 저분은 이제 안 나타나는 것만 얘기했는데 안 나타나는 정도가 아니고 검찰에 가서 아예 태블릿 계약서를 같이 검사들과 위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거는 참고로 윤석열 한동훈의 특검팀 이전인 김순환 검찰의 특수본 때부터 얘기니까 이미 그 검찰 라인들이 이미 조작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그러니까 확실히 9월 달에 이미 김한수가 그 청와대 특활비가 됐던 아니면 창조경제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비용을 횡령을 했던 어쨌든 검찰이 9월 달에 걸렸고
그랬다고 얘기한다면 이미 그 검찰이 그 결국 이런 시나리오가 이 저 최순실이 이제 그 박근혜 연설문을 이제 뭐 수정했다 이런 걸 통해서 국정농단이 본격적으로 팍 터지기 전부터 검찰이 기획을 했다는 거죠. 뭔가 기획이 들어갔다는 검찰하고 재벌하고 결의를 같이 한 거죠. 네. 그럼 압수수색 이분 얘기는 자기는 어떻게 들었냐라고 알게 됐냐고 했더니 김한수한테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고 이 김한수. 검찰하고 딜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김한수 부인으로부터 들었다. 네, 언제 전처. 들었냐라고 얘기하니까 자기가 압수수색이 검찰이 들어갔을 때 김한수가 자기 폰을 집어 던졌다. 그러면서 부인하고 실시간으로 통화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압수수색이 정확히 언제 들어갔는지는 지금 10월 김한수가 검찰에 불려 나온 게 10월 30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저 24일 보도는 최순실이 저 독일에서 귀국한 다음에 귀국한 다음에 최순실이 이제 구속이 되고 김한수가 바로 수사에 들어갔을 테니까 그때 시점이니까 아마 부인한테 염려하지 마라. 나 이미 검찰 얘기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걱정하지 말라고. 검찰과 다 얘기된 거다. 근데 이분 얘기로는 김한수가 이제 그 압수수색 당하고 그 다음에 그 구속 이제 소환 날짜를 받아서 소환될 때 뭔가 구속을 각오하고 갔었는데 거기서 그냥 풀려났다 이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건 약간 아니에요. 왜냐면 이미 그 전에 딜이 돼 있어야 정상이거든요. 이미 태블릿-PC는 조작이 다 완료됐고, 그래서 가서 김한수가 들어가자마자 10월 30일 날 계약서 위조합니다. 네. 첫날에 그냥. 이미 이게 다 끝난 거죠. 검찰하고 들어가기 전부터.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JTBC가 10월 24일 날 첫 보도를 하니까 그 전에 그리고 JTBC가 10월 26일 날 김한수가 개통했다라고 얘기하니까. 네. 그럼 압수수색 이전에 뭔가 그 검찰하고 딜이 있었다는 한참 전에, 그러니까 있었겠나. 9월 달에 협박 받을 때, 네. 검찰한테 그때부터 딜이 된 것 같다는 거고, 이 JTBC 태블릿-PC에 바로 그 창조경제 홈페이지 작업 기록이 남아있어요. 이거는 홈페이지를 만드는 작업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최소한 절대 할 수 없는. 그 김한수의 태블릿이라는 증거가 한두 개가 아니네요. 네, 창조경제 홈페이지 작업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아까 사진도 네. 그랬고. 사진도 그렇고. 그러니까 홈페이지 그 밑에 구축사건. 있는 이제 김한수 밑에 있는 행정관 여자친구랑 같이 찍은 사진도 그것도 있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창조경제센터 홈페이지 네, 구축하는 데 들어간 그러니까 파일 그런 것들은 JTBC가 보도 안 했지 않습니까? 네. 다 안 볼 했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네. 보도 안 했죠. 그런 것들. 네. 그러면 그런 건 미리 좀 삭제를 좀 했었으면 되는데 그거는 여자친구랑 찍었던 거는 그럼 삭제한 복원이 된 게 걸로 갖고 포렌식을 복원이 통해서 포렌식은 들어갔다는 다 거죠. 살아납니다. 네. 창조경제 그 홈페이지 구축 파일도 이렇게 복원된 건가 아니면 그거는 그거는 그게 복원이라는 게 아니라요. 이 캐시 기록이 있잖아요. 그런, 캐시 그런 것도 막 남아요. 그러니까 실제 삭제해서도 남아있을 수가 있는 거고, 막 캐시랑 같이 겹쳐져서 어쨌든 창조경제 홈페이지를 만드는 작업 기록이 남아있다. 여기에. 그러면 최소한 그것이 그 최순실이 쓰는 그 태블릿 PC라고 확정 짓기 위해서는 그런 그 자신의 결론과 배치되는 그러한 파일들에 대해서 뭔가 설명이 있어야 설명이 되잖아요. 있어야죠. 근데 설명이 지금 없는. 그러니까 애초에 설명이 없었을 뿐더러 재판에서 저를 유죄를 2년을 때리려면은 제가 그 얘기 했을 거 아닙니까? 네. 여기에 창조경제협회. 그러면은 검사가 반박을 하는 있어야 되는데 반박은 없어요. 근데 그냥 유죄를 때립니다. 반박 없이. 자, 그리고 이 김한수라는 사람이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딜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이분이 얘기해 준 거로는 이제 검찰이 원하는 대로 이제 그 김한수 그 PC와 관련해서 이제 언론에 보도를 하는데 김한수는 그냥 나타나지 않는 거 이제 뭐 그냥 이런 게 딜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 이제 변 대표는 이제 단순히 나타나지 않는 것뿐만 아니고 적극적으로 위조도 가담한데, 근데 당연히 이제 한 1년간 나타나지 않는 건 맞아요. 잠적을 해가지고. 그 박근혜 1심 때 이제 막 박근혜 쪽 대변인 변호사들이 김한수를 부른다고 난리 쳤는데 연락처도 안 받지, 이 사람이 어디 산지도 모르고 헤매고 있었다가 나중에 유영아 사무실에서 발견이 돼가지고 유영아 박근혜 사무실에서 측근이잖아요. 유영아가 데리고 있다는 게 발견돼가지고 다 발칵 뒤집혀져가지고요. 이때 이 박근혜 쪽 변호사들이 많이 사임했어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박근혜 탄핵 조작의 유력 용의자를 찾고 있는데 네. 박근혜가 선임 변호사예요, 유영아가. 변호사들은 유영아 관리합니다. 네. 유영아가 이 증인을 지 사무실에 데리고 있었다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되니까 이때 변호사들 다 나갔죠.
아, 이거 뭔가 이상하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이제 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이제 변호인들이 이제 두 가지 분류가 있잖아요. 이제 하나는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그 검찰과 싸우는, 그래서 무죄를 주장하는 쪽으로 전략을 짜는 변호사가 있고, 또 한쪽에는 이제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는 것을 통해서 이제 뭔가 딜을 플리바긴. 근데 지금 이제 굳이 이렇게 선의로 얘기하자면 유영아는 검찰 수사에 필요한 핵심 참고인, 예, 증인들을 자기가 신병을 확보하면서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뭔가 그 협조하는 대가로 뭐 뭔가 이 박근혜에 대한 처벌을 뭐 조금 좀 줄여준다든지 뭐 이런 딜을 했었다고 하면 그나마 좀 이해가 될 것 같긴 한데. 그럴 필요는 없고 네? 유영하는 지금까지도 태블릿 PC에 대한 입장은 최순실께 맞다고 주장하고 조작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도 김한수와 똑같이. 그 김한수를 왜 자기 사무실에서 그 부분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걸 이제 강용석과 이제 유영아도 유착돼 있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니까 이제 강용석이 이 답변해 준 게 김한수가 뭘 또 폭로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관리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 뒤에 김한수가 계약서 위조한 증거를 잡아내 버렸어요. 그 뒤로. 이제 제가 또 터트리려고 하니까 강용석이 유영아랑 한번 같이 만나자 그러면은 그래서 유영아를 만나서 제가 따져 물으려고 했더니 그거 다 덮으라고 김한수하고 술 한잔 하면서 끝내자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유영아가.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때 판이 깨져버렸는데 저는 그 유영아의 여러 가지 행태로 봤을 때는 결국 태블릿 조작에 유영아도 같이 가담돼 있고 유영아의 역할은 박근혜가 이 검찰 조작을 파헤치지 못하게끔 관리하는 검찰 쪽 스파이라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고요. 제가 이 얘기를 박근혜한테 수도 없이 편지로 쓰고 근데 했어요. 왜 박근혜는 아직도 오늘도 유영아랑 같이 네, 있다면서요? 저는 박근혜한테 한 10번의 이상의 이 편지와 기자회견과 네. 했는데 저는 박근혜는 유영한테 가스라이팅 당했다고 봅니다. 예, 예. 더 이상 이제 이거는 뭐 다른 게 없어요.